안녕하세요. 힘 빼고 육아하자 힘빼입니다. 오늘은 그림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딱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림책이 있어서 제가 첫 번째 그림책으로 피터 레이놀즈의 점이라는 책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책 속에는 우리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첫 시도를 어떻게 격려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 한 번쯤 꼭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책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 피터 레이놀즈, 그림.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지요. 미술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내 이름을 쓰렴.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어.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파란 점. 베티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베티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작은 점들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지요.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베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회장에서 한 아이가 베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누난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난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난 정말 못 그려. 살을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걸. 베티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삐뚤삐뚤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피터 레이놀즈의 점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나는 베티의 선생님처럼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상당히 많이 반성하게 되었던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유치원에서도 하얀 도화지를 내어주면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선뜻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아이도 있고, 그릴 수 있으면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못 그리는 아이도 있고, 그냥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해서 못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못 그린다 그러면 그래, 오늘은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보고 다음번에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자 라고 되게 자연스럽게 격려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첫 아이를 키울 때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 중 하나가 아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아이가 12월생이다 보니까 4살이지만 어쩌면 3살과 똑같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 색칠할 때도 그냥 낙서하듯이 해버리고 예쁘게 알록달록 낙서해놓고 그게 검은색으로 막 색칠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안타까워서 누구야, 무엇을 그린 거니? 라고 물었던 거예요. 4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그렸겠어요? 의미를 담고 그렸을 수도 있지만 그냥 오롯이 극적이고 낙서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한 걸 거기에다 의미를 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의미를 담은 게 아니라 제가 의미를 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그리는 그림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정말 힘차게 선을 그었구나, 더 힘차게 엄마도 옆에서 한번 해볼까? 정말 많은 다양한 색을 쓰고 검은색을 덮으니 느낌이 더 아름답다. 밤인데 별이 비치는 느낌이다. 그냥 그런 느낌 정도만, 감상평만 해줬어도 되는데 꼭 거기에 무슨 의미를 담고자 하니까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난 의미 없이 그린 그림인데 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그림이 부족한가? 별론가?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동안 내가 내 첫아이에게 했던 내 욕심이 아이의 다음 가능성을 막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많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그냥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그리고 주위에 그냥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 마음속에는 아이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욕심 없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정말 욕심 없이 아이를 키워야겠다가 제 육아관이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특히 첫째 아이는 뭐든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히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그림을 연습시키게 되고, 숫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숫자 보일 때마다 읽어주게 되고, 그림책을 읽을 때마다 점, 피터 레이놀즈 꼭 손을 짚어가면서 읽게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실수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베티의 선생님을 보면서 하얀 도화지를 보고도 점을 보고도 선생님만의 감상평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의 첫 시도에 대한 나의 관점, 그리고 그 격려가 다음 가능성을 무한하게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다음 한 발짝으로 떼는 역할을 하는 건 교사도 교사지만 부모님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피터 레이놀즈의 점이란 책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을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이들은 어떤 예술가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생동감 넘치고 감각적인 그림을 참 창의적으로 잘 그려내요. 도자기 컵을 만드는데 제 것도 하나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컵을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도자기 선생님께서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입안에서 제일 못 그리십니다. 그런데 정말이에요. 도자기 컵을 꺼냈는데 완성된 도자기 컵이 아이들께 정말 예쁜 거예요. 제가 갖고 싶을 정도로. 근데 제 걸 보는데 너무 부끄럽고, 이게 틀에 박힌 생각이구나. 나의 틀 안에 가둬서 아이들을 절대 키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정말 창의적이고 생동감 넘치고 감각적이고
어떤 누구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겠다. 그런데 왜 크면서 그림들은 정형화되어 가고 틀에 맞춰져 가는 건지. 다들 아시겠죠?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자체만으로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 더 크게 번져가고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경험을 해주고 사물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눈을 길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림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꽃을 피우듯 활짝 피워냅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껏 겪었을 때 아이들은 각기 잘하는 게 정말 다 달라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있지만 못 그리는 아이도 있어요. 그럼 이 못 그리는 아이는 평생 그림을 못 그릴까요? 아니에요. 또 그림을 감상하는 관찰력은 또 엄청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각기 다 가진 재능이 다 다른데 이 각기 다 다른 재능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니까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지치는 걸 수도 있다고요. 이 재능을 그래 너는 이건 잘하지만 또 이건 부족하구나. 하지만 이걸 잘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갖다 붙여주는 것과 다 잘해야 돼.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다 잘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재능을 꽃피우면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 맨 마지막 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베티는 처음 점을 찍었을 때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름을 적어봐. 그랬는데 동생이 와서 선 하나를 그은 걸 보여주니까 베티가 뭐라고 말했나요? 거기에 네 이름을 적어봐 라고 이야기했죠. 존중받은 아이들은 똑같이 존중해줄 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유치원에서 많이 써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내 그림 못 그렸대요. 선생님 얘가 내 거 이상하대요. 매일 이러고 싸워요. 그리고 와서 일러주고. 진짜 귀여운데 사실 아이들이 어쩌면 자신의 그림과 자신의 행동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적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피터 레이놀즈의 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부터 내가 말할 때부터 아이를 어떻게 존중해줘야 될지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했는데 이게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이에게는 좌절감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피터 레이놀즈의 책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을까? 과연 모든 걸 다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진 않았을까? 그래서 그 그림 자체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무언가를 더 채워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베티의 선생님처럼 아이가 하는 첫 시도를 놓치지 않고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빼우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질 수도 닫혀질 수도 있다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